혼쭐을 낼 수 있을 만큼 과학적으로 합증된 그러한 증거에 의한 증거를 이제 들이민다, 이런 차원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낙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하게 과거와는 다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집한 1600명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이런 걸 조직화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선관위가 뭐 유일하게 지네들이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놈들은 어차피 피의자 신분이고 이놈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는 걔네들이 뒤지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딸이 벌써 이렇게 조직화된 검증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특검의 입장에서도 특검보를 통해서 우리 과학검증단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검증단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한 특검이 특검보를 임명해서 소위 그 검증단을 임명을 할 경우에는 올공과학검증단 우리밖에는 없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의 물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에 걸쳐서 모든 국민의힘 대표 또 당직자 그 다음에 특검 사무실 특검 이태한 특검 본인 그 다음에 물론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관계자 뭐 선관위한테도 당연히 보내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보내서 우리가 그 확실한 증빙 자료로 남기고요. 지금 아까 이제 불러드린 거 아까 제가 간단하게만 한 페이지를 불러드렸는데 여기 이제 한 6, 7페이지로 썼는데 항목만 한 500가지 됩니다. 조사 항목만 500가지가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직화되고 인원도 이거를 다 500가지를 검색을 하려다 보니까 1600명이 필요하고 그것도 기일도 적어도 한 48시간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그 모든 메시지를 적어서 이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금의 부정선거의 실질적인 투쟁 방안이 지금 이제 그렇게 처리를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뭐 10분 좀 지났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신도철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제 통이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의 세계 정세에 비추어 본 부정선거의 향후 진로 방안 이걸 말씀을 하겠고요.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예전에 그 맹주성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약간의 그 뭐 좀 착오사항이랄까 하는 건 좀 이렇게 저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뭐 맹주성 교수님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잡아가면서 그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증거를 채취를 했는데요. 그 부정선거의 그 모든 시스템 자체가 중국산 화웨이 시스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블 체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화웨이 시스템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대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부정선거를 미리 앞질러서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정선거의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같이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이고 세르비아의 수도가 어디더라? 그 어디죠? 세르비아의 수도 네, 세르비아의 수도 있어요. 하여튼 유명한데 그 제가 이렇게 까먹었어요. 세르비아의 수도에 잠복해 있던 그걸로 이제 원시적으로 베네수엘라 선거를 이제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을 원격 조작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게 세르비아의 수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저기 누구야 그 마두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또 어떤 놈이 같이 가서 웃으면서 트럼프가 2020년도 낙선할 때요. 그걸 웃으면서 같이 낄낄대면서 봤는데 이번에는 그걸 미리 알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갖고 마두로 잡아들이기 한참 전이죠. 그래서 2024년도에 미군 특수부대가 세르비아에 거기를 쳐들어가서 거기에 잠입해 있던 중국 놈들하고요. 세르비아 놈하고 중국하고 세르비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대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A웹을 통해서 8개국에 수출한 건 여러분들 아시고 24개국에 다 포진을 했죠. 그래서 그거 똑같이 세르비아에서도 그 동그라파에서도 중국계 화웨이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냐?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전산 집계 뭐 예를 들어서 미시간주,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집계를 하면 그거를 중앙센터로 모으는 그러한 작업을 우편 투표는 또 더더구나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하는 그런 전산 소프트웨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도미니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집계 시스템이죠. 그것도 집계 시스템이 우리나라 전자개폐기처럼 1번이냐 2번이냐 이미지 센서로 인식해갖고 그걸 통합하는 그 두 가지를 조작을 했는데 그걸 원격 조작을 해갖고 과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끄러졌죠. 그래서 스파이크가 팍 일어난 거는 미시간주에서 스파이크가 팍 일어났는데 그때 모든 뭐 100만 장, 200만 장 이 정도가 전부 바이든 표만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표시가 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그걸 때려잡은 겁니다. 그래서 미군 특수부대가 세르비아에 딱 잠입해갖고 선거 당일이 아니라 이제 집계하는 당일날 그걸 때려잡아갖고 그놈들을 다 솎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중국 시스템을 잡아갖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건 하늘이 도운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번에 2024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세계적인 그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바로 첫 단추였다 볼 수 있고 두 번째 단추가 잘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한 겁니다. 마두로를 체포한 게 그냥 우리나라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바로 마두로를 체포함으로써 중국제 화웨이가 공통적으로 쓰였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소프트웨어 기기를 바로 우리 다산 네트워크가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정선거도 중국의 화웨이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치적인 제가 말하는 어떤 순리랄까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뭐 우리가 그냥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면은 감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all or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정선거가 벗겨지냐 아니면 묻고 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 이번에는 베팅을 하냐면 벗겨진다에 베팅을 겁니다. 쉽게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이번에는 벗겨진다. 근데 거기에 정치적인 해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니까 어떤 그 논리적이나 뭐 오늘 지금 맹주성 교수님 오셨지만 그런 어떤 데이터 그 프로세스적인 것은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고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한번 보세요. 지금 완전히 맛이 갔어요. 지금 폐악진의 도를 넘어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 이란에 너 왜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니까 아이 그러면 우리 이 연합 군사훈련 중지하겠다 이러니까 그럼 더 좋지 뭐 요따위로 반응한다는 게 일국의 대통령 반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맛간 양아치가 반응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짓거리를 지금 일국의 대통령의 짓거리라고 보질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좌파도 이런 얘기가 이제 좌파에서도 정청래계에서는 야 너 탈당해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재명이한테. 그 정도로 지금 얼그러졌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얘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 이재명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동정심이 요만큼도 없고 정말 정말
무슨 말로 얘기해서 정말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을 동정해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맛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맛이 간 상태니까 지금 시절이 참 좋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자는 지보다 좀 젊으니까 야 나이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젊어서 60대에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내가 엎어놓으면은 특검이 내 말을 듣겠지라는 말인데 오산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이혁보다는 이태현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좀 기대를 걸고 그 대신 우리가 올곰 과학검증단이 확실히 채택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고요. 그 몇 가지의 그 앞으로의 진로 상황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이제 신도철 교수님과 맹주성 교수님께 옮겨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과학검증단의 발대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맹주성 교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맹주성 교수님이 그 과학검증단 조끼를 제 1호로 있습니다. 1호로. 1호로 딱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장자 순으로 해서 우리 윤항중 장군이.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장지현 박사, 뭐 네 번째는 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겁니다. 그래서 50명 착복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행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에 1,600명이 다 모집되면 좋겠는데 모집이 안 될 경우에서 그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하고요. 8월 24일, 27일 날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8월 28일 그러니까 특검의 이 발표가 있지 않겠어요? 이태한 특검이 이제 스케줄을 발표합니다. 그 스케줄 발표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즉각적으로 올공 과학검증단을 투입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세부 시나리오를 짜고자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 초에는 모든 1,600명이 다 임명이 되고요. 거기에 그 준비위원장은 3명이 있는데 부투연의 우리 장지현 박사님, 그 다음에 부방대의 임학유 회장님, 그 다음에 국민선관위의 나영수 회장님, 이렇게 세 분이 일단은 단장으로 공동 단장으로 선출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대표의 고문으로서는 우리 맹주성 교수님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사생 결단을 하고 그 과학검증단을 발효를 시키고 그 과학검증단 발효가 되면 거의 반 이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지만 이재명이가 맛이 간 상태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적시적재적으로 날려주고 있으니까 지금의 우리 올공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운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더도 말고 지난 8월 15일과 같이 이렇게 같이 합세해서 모여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인사말로 이렇게 드리고요. 맹주성 교수님이 조금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신도철 교수님 말을 먼저 듣겠습니다. 재미없는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신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지금 우리가 그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이길 것 같지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긴다 3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예. 저도 이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아요. 제대로 이제 자리에 잡혀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후에 이 투표지가 부족했다 이래가지고 올림픽 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동안에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쭉 싸워오던 분들이 여기 오고 하면서 그 압력이 워낙 세니까 이 정부도 배긴하지 못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조 특위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자료들이 조금 나오고 하면서 주진우 의원, 뭐 김은혜 의원 이런 분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하면서 이 투표율이 조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되기 시작했어요. 투표율이 투표자 수가 조작됐다. 그거는 당연히 득표자 수, 각 후보의 득표자 수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은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투표율 조작이 이번 지방선거 때만 있은 게 아니고 작년에 대선 때도 있었고 재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또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더 힘이 붙고 또 장동혁 대표도 여기 오고 의원들도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난 8월 15일에는 엄청난 인파가 여기 모였죠. 저도 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여기 뭐 여러 가지 행사했습니다만 그날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이 붙고 있고 또 이제 그 압박에 못 이겨 가지고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지금 이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태한 전 검사가 특검으로 지금 지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보를 임명을 하고 뭐 수사관 이렇게 수사 인력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곧 준비 기간을 거쳐서 특검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때까지 이렇게 온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모이고 또 정치권의 압박도 가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저쪽 뭐 그 범죄를 저지른 선관위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은 이것을 묻으려고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금방 뭐 올공 과학검증단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 또 서버를 제대로 까서 그 검사를 다 하고 이런 것을 압박을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만 하면은 서버가 양파요 가게. 어디 건방지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정선거 투쟁하는데 그거를 까지면은 진실이 드러나면은 망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올공에도 많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쪽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노력은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양님도 한 번 쏘고 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이 그 압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까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호 중에 부정선거, 재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선거는 처음은 이제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정선거가 워낙 뭐 분명하니까 선관위 너희들이 이거 부정선거다
소청도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재선거를 하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재선거를 많이 외쳤습니다만은 결국은 선관위 쪽은 그 소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죠. 다 기각을 해버렸고 거기 이제 재선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 재선거의 방법은 국회가 의결을 하면은 재선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 국조특위라든지 이쪽에서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다 혹은 그동안에 이제 소청을 했는데 그 기각당한 쪽에서 당선 무효 소송, 선거 무효 소송을 걸었을 때 거기서 이제 승소를 하면은 재선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조금 이야기했듯이 주진우 의원 이분들이 그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투표율 조작 이런 것이 이번 지방선거뿐만이 아니고 대선 총선에서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선거라는 의미는 사실은 지방선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작년 대선, 재작년 총선까지도 다 재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이제 그때도 있었고, 그래서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할 때 그 재선거는 재작년에 총선, 작년에 대선, 올해의 지방선거 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짜 대통령이 밝혀지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짜가 이제 많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저 국회가 가짜 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다 다시 해야 된다. 재선거 우리가 이제 이기고 하면은 그를 다 재선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로 나가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가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번 부르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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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투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도 그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한쪽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주lum이다, 뭐 한쪽은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 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선관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양심선언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탄력을 받고 하면서 일이 잘 돼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전에 김병준 교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의지가 아주 충만합니다. 그게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이제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당선됐고,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뒤에 있을 때마다 그 부정선거였다, 내가 다시 대통령 나와가지고 밝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미국을 구하자라는 건데, 미국이 이제 부정선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망가지는 것을 구하자 이런 뜻이에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의 주 내용은 시민권자라야 투표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확인을 해서 투표자 명부에 이제 시민권자만 올리자 이런 거고, 투표 당일날 그 신분증을
제대로 가져온 사람, 그러니까 포토 아이디를 가져온 사람만 투표 용지를 나눠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우편 투표 그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뭐 그 당시 2020년은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이거를 핑계해 가지고 그거를 많이 넓히고 그랬는데 거기서 부정선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편 투표할 수 있는 그 범위 그것을 이제 아주 좁히는 식으로 그렇게 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사전 투표 혹은 뭐 관내 사전 투표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건데 그것을 확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일 투표만 하자, 수급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 투표 비슷하게 거기서는 우편 투표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많았어요. 그거를 이제 많이 줄이겠다. 불가피하게 뭐 병석에 있다든지 저기 그 지금 재소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만 우편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은 누가 손해 보겠어요?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손해 보겠죠, 그죠? 그래서 민주당은 엄청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상하게 그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몇 명의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통과 안 되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어떤 제도를 도입할 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 중간선거는 투명하게 할 거다. 이런 의지가 아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밝혀질 거고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산당을 다 처부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제 2020년 부정선거 그 관여했던 사람들 다 밝혀내 가지고 다 기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정선거라는 게 미국의 부정선거도 다 그 국제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A웹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가입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110개국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나라가 70여 개국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A앱에다가 미국의 그 유세이드라는 게 있는데 미국 원조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나쁜 놈들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딥스테이트의 그 엄청난 그 자금 세탁 통로였어요. 그 부정부패가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적인 부정선거 네트워크인 A웹 여기에다가 유세이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 유세이드를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가지고 거의 지금 예산을 거의 다 깎고 인원도 다 이제 줄이고 거의 폐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세금이 미국 국민의 세금이 우리나라 A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말고도 뭐 저기 우리나라 쪽에서 그 성남 쪽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뭐 했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칼기를 통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가 미국에 전달됐다라든지 여러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가 있죠, 그죠? 그 말고도 이제 이 이재명 정부는 뭐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든지 지금 뭐 쿠팡 미국 기업을 압박을 하고 있다든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아하는 또 미국 그 중공편을 들고 있다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아하는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부정선거 이것도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저기 북한 송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재판을 제기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정이 세계가 돌아가는 사정이 국내적으로 돌아가는 사정이
이재명 정권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더운데도 이렇게 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만 이런 우리가 그 부정선거 척결 운동이 뒷받침돼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특검에 뭐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될지 그 전략에 대해 가지고는 그 맹주성 교수만큼 고민을 많이 하신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맹주성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앞으로 우리가 이기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전들 무슨 전략이 뚜렷한 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과학검증, 올공 과학검증단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됐는지 좀 말씀드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0년 4.15 총선 때 과학검증 고도의 장비를 가지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과학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규정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 그 우리나라 투표지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게 무게입니다. 무게. 평량인데 평량 측정을 해야죠. 근데 4.15 총선 때 100g이 우리나라 규정이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산을에서 측정을 했더니 150에서 170g이 나왔어요. 그런데 150에서 170g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종이입니다. 중국에서 압착 기술이 없어가지고 100g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미니멈 단위가 150g이에요. 중국제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의심이 됐는데 양산을해서 그걸 재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이 갑자기 나타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해갖고 대법관이 말이죠. 웃기는 얘기예요. 찔끔해가지고선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이 나버렸어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자, 그럼 그 무게 우리가 모 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돈 많이 줬어요. 근데 최첨단 장비 가지고선 다 측정했습니다. 무게. 그 다음에 이제 두께인데요. 두께는 이제 마이크로 단위인데요. 마이크로는 1cm 100분의 1 단위, 100만 분의 1 단위거든요. 우리 머리칼 요 다이아미터 요거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단위를 측정할 때는 그 마이크로 세계에서 오차라는 거는 조금만 나도 어마어마한 오차가 있는데 측정하는 그 기관이 이 그 실험의 공학적인 관념이 없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낮게 가지고서 냈어요. 한 장 단위로. 그래갖고 이거 마이크로 요 수치가 요렇게 나왔는데 뭐 오차가 범위 내에 들어간다. 이따위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벽돌 투표지 있잖아요. 벽돌 투표지 그 대법관이 이 보고서를 보고 오차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 이따위 판결을 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뭐가 모순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벽돌 투표지를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게 벽돌 투표지가 사실 그 이제 투표함 까보면은 40% 이상이거든요. 벽돌 투표지. 그러면 40% 이상 되는 걸 갖다가 이제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죠. 이걸 접었느냐 아니면 신권 다발처럼
한 번도 적지 않은 걸 막 마구잡이로 뭐 인쇄소에서 잘라갖고 와가지고선 그냥 그 숫자 채우기 위해서 집어넣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평활도 측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이크로 단위인데요. 평활도 측정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닷개 단위로 뭐 평활도가 뭐 수치가 얼마다 이렇게만 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평활도는 어떤 기준이 현재 국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만큼 접은 것이다.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은 비교치를 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과 분야에서, 공학대학 분야에서 그런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준이 없을 때는. 즉 빳빳한 투표용지, 벽돌 투표용지라는 거의 평활도와 접은 거의 평활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수치적으로. 근데 비교치가 없었어요. 그냥 그 평활도 수치 얼마 이걸 가지고선 대법관이 이거 문제 없음, 뭐 이렇게 저 판결을 또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정에 뭐가 있는 거 하니 브라이트니스, 그러니까 밝기, 종이의 색상이 있죠. 밝기, 브라이트니스, 그 다음에 화이트니스, 색깔 하얀 거의 그 정도,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성관이 규정해요. 이것도 모조리 다 측정을 했죠. 이 저 백색도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 그 밝기 이런 거는 뭘 갖고 하는 거 아니? 그 광을 투과를 시켜가지고서, 이제 광이라는 거는 진동수거든요. 진동수 갖고 따지는 거냐, 레이저 뭐 이런, 저는 뭐 레이저 아주 뭐 1970년대 초반부터 학위 과정 중에서 다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이거 물어볼까요? 투표지 이제 그 전자 개표기를 통과시킬 때 이게 2번이다 1번이다, 이건 뭘 갖고 센싱합니까? 전자 개표기에서 이거 2번이다 3번이다 1번이다, 이거를 뭘 갖고 구분을 해요? 어떻게? 그게 광 센서예요. 광 센서, 스펙트럼 센서라고 합니다. 광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광 가지고. 그런데 이 광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주파수인데, 가서 딱 그 목표물에 부딪히고 반사돼 나오는 주파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반사돼 나오는 거를 캐치를 해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예요, 원리 자체가. 그래서 백색도나 또 뭐 밝기, 브라이트니스 같은 것도 광의 파장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조리 다 했습니다. 고급 장비 가지고요. 모조리 다 했어요, 사실은. 자,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올공과학단에서 처음에는 지금도 무지무지하게 걱정해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거 우리가 이와 같이 첨단 장비 가지고선 용역을 줘갖고 데이터 다 가지고 재심 과정에서 그 판결이 난 거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고 있어요,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뭐 수사 특검에다가 전해주고 했다간 대망신당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데이터를 장지현 박사한테 넘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돼 있는 거 잘못돼 있으면 다 고쳐야 할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최첨단 장비 갖고 다 끝냈어요. 단지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관의 장이 교수인데요. 교수. 이분이 우리 증인이었거든요. 대법원에 와가지고서 아니 이 세상 천하에 형상 기억해서 그 형상 복원되는 종이가 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답변한 증인이에요, 우리 측. 그런데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엉뚱한 그 수치들을 전부 기록을 해놔서
대법관이 이 보고서를 보고 다 유효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이 너무나 괘씸한 짝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변호인단에서도 화가 잔뜩 치밀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가? 뭐 무상승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제가 권호영 변호사한테 받아갖고 다 검토를 했어요. 그분은 목재종이연구소에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 실험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수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격렬하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야, 빨리 가. 이 쌍놈 새끼. 그래서 우리 올공과학단에서는 이제 그 만일에 찬스가 생긴다면은 과학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치 없는 걸 수치만을 갖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접은 거와 접은 거의 차이, 이거를 화면에 보여줘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올공과학단의 그 핵심이 돼야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과학검증단, 이거 과학검증에 대해서는 며칠 전인가요? 한 3, 4일 전인가요? 정교모에서 그 우리 국회에 가가지고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통과해서 이 보고서에 대한 질타를 했어요. 그 모순점, 잘 못됐다는 것 질타를 했습니다. 이거 실험한 교수가 이거 실험한 교수가 그거 방송을 들었다면 나한테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가 없습니다. 항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과대학은요, 실험이라는 건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항의했다가는 거꾸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실험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서버 포렌식 데이터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1시에 발표할 데이터가 11시에 입력이 됐다든가, 그 다음에 또 1000표 오기록을 한 걸 갖다가 보고도 안 하고선 여러 곳에 100표씩 분산했다든가, 이거는 서버의 로그 데이터예요. 이걸 과연 주진우 의원이 어디서 얻었을까 하는 거예요. 김은혜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요, 지금 합수부에서 서버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색대에서 약간씩 흘리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뭐 때문에 흘리는가 하는 게 나 퀘스천이거든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어차피 이것은 특검 들어가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합수부에서 서버 압수수색해서 수색한 것과 특검에서 압수수색해서 수색한 결과가 다르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다를 수가 없죠. 둘이 입을 맞춰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자, 그런데 나중에 그런 어떤 결과의 차이점 내지는 책임감 이런 거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에 합수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한테 요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이렇게 흘리는 걸로 보는데 결정적인 건 없습니다. 자, 이 서버 12.3 개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서버에 포렌식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압수수색하려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란을 했죠. 거기 정보분에서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의문도 있고 과연 우리 그 정보군이 들어가서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갖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문제 갖고 설왕설래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못했을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단시간 내에 그 서버를 갖고 나올 수는 없는 크기예요. 그것은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와 헌재 윤석열 대통령 재판 시작할 때 서버의 포렌식하면 나와야 할 데이터, 그러니까 서버 포렌식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포렌식을 압수수색해서 하면은 나와야 할 데이터를 제가 캐치해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 저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도태우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포렌식 자료를 변호인단에 넘겼다 이러고 제가 글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서버 저 군이 갖고 나와갖고 포렌식한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입수해갖고 넘겼다 이렇게 오해들을 했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와야만 데이터를 미리 캐치했거든요. 나는 그것이 저 헌재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그거 보자 하고 자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헌재에서. 근데 처음부터 잘라버렸죠. 접근을 안 시켜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빚을 못 받습니다. 제가 넘긴 데이터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오늘날 주진우 의원이 그 로그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로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 서버 데이터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하면요 수백 가지입니다. 해야 될 게. 그럼 자칫 잘못하면 뭐 시스템 쪽으로 가서 어쩌고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어쩌고 시스템 쪽에 전파가 요게 간섭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거 따지고자 하면 말이 되질 않아요. 그건 답변할 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근데 객소리도 못하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주진우 의원, 우리 내일 여기 오는데 김주환 박사, 제 제자입니다. 김주환 박사가 똑같은 내가 그 캐치해뒀던 그 똑같은 걸 6.3 지방선거에서 캐치해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투표 끝나면 투표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러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가 중앙선관위에 있죠. 그 숫자하고 자 개표 끝났어요. 개표 끝나면은 개표해갖고 그 용지 투표지라고 그러나 투표지하고 투표하기 전에 투표한 사람의 숫자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르거든요. 이거를 김주환 박사가 6.3 지방선거에서는 캐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서버 포렌식 하면 나와야 할 데이터예요. 바로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문제가 생겨갖고 당선자 발표가 좀 늦어졌죠. 6월 3일 날 우리 당일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월 4일 오전에 당선자 발표가 원칙적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5일 날 하루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일 날 발표가 됐는데 5일 날 말이죠. 처음에 그 개표해서 누구 당첨자 몇 표, 누구 몇 표 뭐 이거 그 표수하고 당일 투표까지 마쳤을 때 투표자 수하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요.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가 들어올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뭘 어떻게 알아요?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8시 6월 5일 8시 40분에서 41초 사이에 순식간에 투표지 수하고 투표자 수하고 100% 완벽하게 맞춰놨어요.
그걸 캐치한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이것이 처음 일어난 일인가? 아닙니다. 제가 캐치한 것도 24년도 총선 4.10 총선이요. 똑같은 걸 캐치해 놨거든요. 4.10 총선에서도 발표했을 때 숫자가 달라요. 그런데 4시간 지난 12시 22분에 7,800 몇십 표가 줄어들어요. 똑같아요. 지금 저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4.10 총선 때는 계속 추적을 했는데, 아니 내가 쭉 계산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12시 22분에 7,800 몇 표 줄은 것도 맞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이게. 그래서 이놈들이 도대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 뒤에 완벽하게 맞춰놨더라고요. 3개월 걸려서 맞춰놨어요. 조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한테 주고선 그래프까지 다 그려갖고 주고선 이거 어떤 방법으로 맞췄느냐? 투표자 수를 조정했다. 그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자 수를 투표지에다가 맞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3개월까지 안 갔죠. 뭐 특검한다 어쩐다 막 이러니까 쫄았죠. 바로 맞춰버렸어요. 그럼 그게 말이 되느냐? 전국에 그 몇천만 표를 어떻게 맞추느냐? 천만에 훨씬하죠. 100만 분의 1초 만에 맞춥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영역이에요. 프로그램에서 지금 서로 다르잖아요. 어느 지역 투표소 어디 투표자 수 이퀄 투표지 수 이퀄 한 문장만 딱 집어넣어버리면 전국에 그냥 쫙 맞아버리 100만 분의 1초 만에 맞춥니다. 이건 프로그래머들이 해야 할 이야기예요. 예, 100만 분의 1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이 이거 수백 가지의 이제 그 서버 포렌식 하면 접근해야 되는데 바로 직선 코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6년 전부터 줄기차게 제가 주장했던 바예요. 이것은. 근데 이제 드디어 6년 만에 이제 잘하면은 빛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개표하는 인원들이 우리 이제 간단히 예를 들면 저 지방에 가면은 투표소가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읍에서도 투표하고 면에서도 하고 독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투표해서 개표 뭐 이런 결과 투표 인원과 아니면 개표했을 때 개표 누가 몇 표 얻었다 이 숫자는 어디로 갑니까? 군으로 가죠. 그 상위 기관으로 갑니다. 그럼 상위 기관에서 이걸 딱 보고선 아무리 거기 읍면동에서 정확하게 해도 자 어디에서도 어느 동에서 어느 면에서 막 올라와요. 군으로 올라오면 딱 보고선 고치죠. 여기에서부터 사기 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마음대로 몇만 표 이러고 고칩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국에서 이제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할당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 할당된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특검은 반드시 이 부분을 수사해야 돼요. 아직 거기까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요 지금. 그 특검한테다가 어제도 편지 쓰고 오늘도 또 편지 썼습니다. 당신들 이거 수색해서 결과 발표하기 전에 난 인정 못한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그거는. 예. 자, 그럼 읍면동에서 이제 군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단말기에 청사진으로 이 지역에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 투표지, 몇 퍼센트, 그냥 몇 장,
해당되겠죠. 이거를 올려라. 아니면 상대방 걸 빼라. 이게 시뮬레이션은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이 숫자를 단말기 전국 그 합산하는 그 단말기에 이 숫자가 내려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걸 몰랐잖아요. 몰랐습니다. 끝까지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숫자를 갖다 조작하는 거야? 이게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영풍 PD한테 양심 고백한 현 선관위 직원이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단말기에 숫자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고백해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계속 의심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아니 전국에 숫자 조작을 하는데 아니 숫자 조작을 저희들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알았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됐던 거 1000표를 잘못 입력했다. 그랬더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안 하고선 시간이 가면은 그 숫자가 채워질 테니까 1000표를 요 동에다가 100표, 저 동에다가 100표씩 분산시켜놔라 하는 걸 지시를 내려보냈죠. 지시를. 나는 그 지시 내려본 거는 실수해서 숫자 맞추고 누르려면 뭐 어차피 맞는 거니까 이렇게 답변이 어거지 같은 답변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니들 부실 선거야. 일로 갈 수 있는 요소예요, 이것은.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건 부실 선거야. 그러니까 계속 윤상현이도 부실 선거. 미친놈 같으니. 그 다음에 선관위는 부실 선거, 조갑제 부실 선거, 뭐 등등. 이러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특검은 이걸 밝혀야 합니다. 애초에 1000표, 이거 어떻게 해서 1000표 나왔는지. 거기서 1000표 진짜로 오버시켰어요? 천만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단말기로 내려갔는데 그냥 1000표 내려오니까 1000표 한 군데다 넣으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이걸 넣고 보니까 유권자부터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엑셀로 그거 100표씩 분산시켜.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뭘 밝혀야 되겠습니까? 청사진 만들어놓은 로직, 알고리즘 가지고 1000표 만들었잖아, 너희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전국에 동시에 적용시켰잖아. 이거를 밝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건 내 전문이에요, 도대체. 전문입니다, 저의. 이거는. 예. 글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서버에 포렌식 하면은 1000표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분산 100장씩 분산시킨 거, 이거는 얼마든지 관리부실로 몰고 가요. 그래서 실수한 선관위 말단 직원만 딱 처벌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이전에 억울하지. 말단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1000표를 밝혀서 원천적인 것, 조작 프로그램, 우리 투표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 수치는. 이걸 밝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에 알고리즘을 재현하라, 이 말이에요. 재현하면요, 고치면 조금 한 글자만 고쳐도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조작하다 소용없어요. 포렌식 하면 그 이전 거. 그러니까 투표하기 이전에 시뮬레이션 한 것, 이것까지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합동수사부에서 나는 그 밝혀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콩고물 만큼도 얘기가 없어요. 그 주진우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한테 흘려보내는 거는
그저 뭐 이삭죽기 정도 이런 정도인데 우리 마침 우리 제자인 김주환 박사가 4.10 총선 때 제가 캐치했던 거를 캐치해놨네요.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이제 특검을 우리는 압박해야 돼요. 왜 압박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항변을 했었죠. 지금 이태환 한 명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이태환 변호사는 뭐 경력이 화려하죠, 물론. 근데 누구냐? 대한변협의 부회장이에요. 근데 대한변협은 뭐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했던 위철환, 이재명하고 동기 아닙니까? 이철환이 계속 어거지로 막 답변하고 있었잖아요. 열 되게 바쳐요, 진짜로.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거든요. 자, 그러면 꼭 뭐 대한변협의 회장이다, 부회장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뭐 선관위 편 들을 것이냐? 이런 의문은 제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우리 주진우 의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4.15 총선 우리 재심 과정 중에서 대한변협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변협은요, 부정선거 없다 쪽에 서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산더미 같은 선거 부정 증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대한변협이에요. 이것이. 또 그 중에 저 어떤 변호사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한 변호사는 박지원 변호사 등등 엄청나게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막 싸워대고 난리치고 막 이러다가 그 변호사는 기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를 내가 우리 VON, NTK, VON에 데려다가 개인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완벽한 우리 쪽이었어요. 그 변호사님은. 근데 한 1년쯤 지나갔나, 하여간 재심이 시작되고, 소위 일장기 투표제라는 게 막 쏟아져 나왔을 때요. 일장기 투표지는 연수구 을에서 나온 건데, 민경욱 의원. 그 투표소에 총 투표자 수가 2,974명이었었어요. 그런데 도장 뭉개져서 마치 빨간 해가 있는 것 같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일장기 투표지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이 무려 1,000장이 나왔어요. 1,000장이 50% 이상이 나왔다고요. 근데 그 변호사가, 그렇게 같이 싸우던 변호사가 정규제 TV에 나가서 정규제하고 인터뷰한 장면을 봤는데, 이거 도장 사다가 자기가 해보니까 많이 하니까 거기에 있던 인주가 흘러나와서 그렇게 되더라. 요따위 발언을 했어요. 요따위 발언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선관위에서 답변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만년도장인데 그걸 모르고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그랬겠지. 궤변은 이거 인주를 찍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답니다. 이게 선관이에요. 이게 중앙선관이에요. 궤변. 정말 그 현장에 있을 때 머리털이 씁니다. 아까치 밀었어. 예. 자, 그런 것이 대한변협이거든요. 자, 대한변협에서 있다가 우리나라에는 변협이 하면은 민변, 그 유명한 민변, 대한변협 2개뿐이었어요. 근데 4.15 총선 때 대한변협이 그런 자세 스탠스를 취하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이 도태우, 박주현 등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변호인협회 요걸 만들었다가 도태우 변호사가 선진변호사협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배경이 그거예요. 변호사들이 나왔다고요. 대한변협이 그따위 행동을 하니까. 자, 그런데 대한변협에서 그 부회장 한 사람을 이미 이제 당선돼서 1인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진우 변호사는 그 저의 질문에 대해서 이철환 그 변호사는 그 옛날에 회장을 했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뭐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이러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 주진우 의원이 4.15 총선 때 대한변협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이왕 특검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거 찬물 끼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못해요. 이제는 압박을 가해서 이태원 특검한테 압박을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도 수준은 다 자료도 갖고 있고 다 알고 있어. 여기까지 특검으로 밝혀내.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야 합니다. 다 알고 있어 우리. 근데 이거 안 하면 우리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저의 글을 여론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카톡방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카톡방 전체, 그 다음에 권순할, 물론 VON에 가서 내가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권순할 TV, 권순할 대표한테도 여론화 시켜달라는 오늘 그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론화 시켜갖고 들끓어서 이마 이것까지는 해야 돼.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 못할 것이야.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주영 교수님, 제가 뭐 잘 몰라갖고 질문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표 차이가 났으면 원래는 선관위가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서 1000표 차이를 난 건데 이 직원이 그냥 이거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그냥 100표씩 이렇게 걷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1000표가 차이가 난 그 조작 동기를 프로그램으로 밝혀달라. 그다음에 그리고 밝혀달라가 아니라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같은 알고리즘을 전국에 사용하는데 불행스럽게도 한 곳에서 유권자보다 많은 1000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알고리즘 전체를 가지고 전국 거를 갖다가 재현하라 이 말이에요. 전국 거. 니들 똑같은 로직 가지고서 알고리즘 가지고서 이렇게 했잖아. 그 중에 하나예요. 1000표라는 거는 그 중에 하나. 예,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표시가 나고 어떤 건 표시가 안 나는데 그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다 조작을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예를 들어서 1000표가 차이가 났다.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걸 전국적인 조작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대한변협이 이제 그런 기관이었다. 아까 석동현 변호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선관위 직인을 그냥 찍는 거하고 그걸 인주에 묻혀서 찍으니까 이렇게 일장기 투표지 같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건데 그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영등포 법원에서 연수를 첫 재판은 뭐 일정 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했고요. 그때 가서 열렬하게 중앙선관위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연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영등포 그 법원에서 첫 대십을 할 때도 거기 가서 연설을 열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변호인단이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 하는 거를요, 프로그램을 짜갖고 갔어요. 돈 많이 주고 짰습니다. 근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짰는 거 하면요, 10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투표지 수와 투표자 수 비교. 아주 최고 기본적인 거. 이거는 뭐
저 통 바꿔치기 해갖고 맞춰놨을 걸 알지만 첫째 기능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 기능이 뭐 저 전자 개표기 이렇게 통과시키면은 인증샷이 돼가지고선 그저 사진 찍듯이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과 종합 선거인 명부 이것과 이거 뭐죠? 바코드 말고 QR코드 이걸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짜갖고 들어가서 그 밖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10가지를 짜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법관한테 이거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대법관이 깜짝 놀라갖고 9가지는 캔슬 시켜버리고요. 숫자 맞추기만 하자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인단에서 굴복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 맞추기는 통과를 해갖고 맞춰놨을 게 뻔한 건데 그때 우리 변호인단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석동현 변호사가 대법관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변호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누가 잘못했고 모르니까 자꾸만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대법관 편을 들어갖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우리 변호인단이.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 이거 할 때는 석동현 변호사는 딱 한 번 그날 참석하고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 이런 거 본 일이 없습니다. 석 변호사는. 우리 그 윤주성 교수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죠. 최고 최고 화이팅 화이팅. 네. 괜찮습니다. 제가 공대를 안 나와서 그런지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전문가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 압박을 가하고 타도해 나가야 될 그런 세력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뭐 변호사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또 선관위 거기는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법관들이 지금 그 판결을 내는 법관들이 완전히 범죄 비호 집단이 돼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각급 그 선관위원장들이 다 그 현직 법관입니다. 자기 동료 법관 혹은 상사나 후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선관위 쪽에 패소를 안겨주는 그런 소청 심사라든지 소청 심사는 이제 선관위가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 다른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 이런 거에 다 이제 우리가 제기하는 거를 기각해 버리고 그 선관위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게 이제 인적 구조가 그렇게 겹쳐서 그렇게 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선관위를 확실히 개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관위의 현직 법관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도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유착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특검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영장을 법관이 또 발급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그 형사소송으로 가고 또 그 전에 당사자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이 법관들을 우리가 압박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엉터리 판결을 많이 하니까 저도 지난번 민경욱 대표가 의원이
제기했던 선거 무효 소송 그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그거를 한 두 번 읽으면서 이거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저기 금방 뭐 일장기 투표 이야기했지만은 형상 복은 용지 투표지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유효표로 그러니까 빳빳한 저기 백돌 투표지 이런 것들을 다 세가지고 유효 투표로 해가지고 당락에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야 이놈들아. 그 이상한 점을 지적을 그러니까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 다 기각을 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이 부정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을 했는지를 다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소한 쪽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읽어보면 이게 판사들이 하는 진짜 이때까지는 판사들이 대부분 제대로 판결을 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서 진짜 판사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쪽도 이제 크게 우리가 압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선관위 출신 그 판사를 안 쓰는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까? 예, 헌법에 이제 중앙선관위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돼 있는데 현행법에도 위원이라든지 위원을 누구누가 추천한다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관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든지 법관이 위원으로 꼭 추천돼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규정에서도 법관을 선관위 위원이나 위원장에서 충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죠. 나와서 질문하세요. 오늘 맹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맹 주천 교장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학번으로 따지면 6.1학번이에요. 두 번째 부임하시고 나서 인사 말씀을 취업도 이거고 진학도 이거고 나 얘기할 거 더 없다 라고 딱 말씀하시고 그냥 인사말을 다 끝내시고 내려왔다고요. 좀 간단 명료하게 엑기스만 얘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맹 교수님이 시작했다시피 26년 6월 5일 날 오후 6시 18분에서 31초 32초에서 41초 그 사이에 전체가 딱 일정하게 변화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가 왔다. 그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15일 전에 딱 지금 하루 지났으니까 15일 전에 장예은 박사님이 여기에 전혀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7명을 강동경찰서에서 취재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집회에 나가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주고 짚어주는데 이걸 못 찾아낸다면 이게 수사가 아니냐? 못 찾아낸다면 내려라. 내가 들어가서 수사하겠다 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중위들 많아요. 그때 참석한 사람들 장재현 박사님도 계셨다고요. 에?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데 일선에서 법문가들이 이런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이런 거에 핵심적인 것을 의논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격 방법을 찾아 의져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얘기해주지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해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이요? 어유 반갑습니다. 동지가 하나 나타나셨네.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또 계시네요.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답답한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인단도 이의 제기를 해도 기각되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보조 역할을 하는데 변호인단이 모르는 부분들을 이런 것이다라는 거 알려줌과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들 전체가 응원하고 막 그냥 뭐 이거 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으로 막 외쳐가지고 변호인단이 이제 힘을 얻고 더욱이 특검하는 사람들이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네 이런 압박을 주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일반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일 걸로 봅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하고 간단하게 한 번만 받겠습니다. 나와서 질문. 나가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 네, 그동안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부분,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맹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앞에 질문하신 분하고 맥락을 같이 해요. 항상 이게 항상 기각되고 우리가 그게 걔들은 기각하는 그 사람들 또 저 국조이든 특검이든 앞으로 꾸려질 사람들은 우리 시민단체가 이때까지 애써왔던 것만큼의 그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이쪽에서는 전문가가 넘쳐나요. 근데 각각 각계 전투로 나가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백서를 있잖아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뭐 25년 동안 해오신 한성천 그분을 비롯해서 뭐 맹주성 교수는 쭉쭉 가면서 각자 한두 장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알리고 싶고 이게 부정선거의 핵심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소책자를 만들든지 혹은 그걸 만들어서 유튜브로 만들든지 그걸 국민들에게 배포하면 우리가 특검이나 국조보다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제 공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걸 들어주는 교수님들 몇 분한테도 제가 요청을 해봤는데 이걸 못하면 어떤 여기 나오신 분들이라도 그걸 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각 전문가가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진실과 또 그다음에 공증된 문서를 통해서 확실한 팩트를 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백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빨리 국조나 특검이 되기 전에 미리 국민들에게 배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이거 백서 이미 만들었어요. 사실은 VON에서 백문백답으로 다 책자까지 만들어갖고 배포를 했고요. 저희도 다 읽어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백서 내용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포함됐다. 이 기억이 나긴 납니다. 근데 저도 머리가 나빠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문과다 보니까 맹주성 교수님 지적하신 거를 그냥 아예 그냥 인지를 해갖고 그걸 탁 캐치를 해갖고
부르짖지를 못했던 거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백문백답을 다시 읽어보고 거기에 있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특검한테 요구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거를 다시 읽어보고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거기에 이제 뭐 대략적으로 특히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밀도 있게 앞으로 좀 더 아까 저 61학번 선생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고요. 장재현 박사가 고발하는데 협격한 공을 세우신 그런 우리 투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일반화되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뭐 질문 또 있으세요? 예. 제가 장재훈 박사님 등을 모시고 저 가천 정관위 앞에 가서 몇 번 집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 쓴 글을 보니까 외국에는 성관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는 글이 있더라고요. 유일한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만 성관이가 있어갖고 이런 폐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성관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왜냐면 이 선거가 있을 당시만 즉흥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선거를 해도 충분히 하는데 왜 저 성관이 새끼들을 1년 12달 10년 100년을 자자손손이 해쳐먹게 악법을 만들어 갖고 시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왜 저기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내 생각에는 저 성관이 자체를 외국처럼 없애고 그때그때 시행하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예, 있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87원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좀 애석한 얘기지만 87년도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헌법에 그 몇 조 항에 그냥 딱 집어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선관위를 지금 없애기가 좀 안타깝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 그런 건 다 조사했죠. 그래서 선관위 같은 조직이 있는 게 거의 공산권밖에 없어요. 자유민주 국가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폐단, 이걸 뭐 독립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 헌법 뜯어고치기 전에 힘든데, 자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얘기할 수, 일단 부정선거 파헤쳐갖고 다 감옥 집어보낸 다음에 정식 선거를 통해서 진짜 국회의원이 나와서 새롭게 헌법 개정하고 새롭게 법률 그동안에 이재명이 가짜 법률 8,000개 그거 싸그리 다 지워버려야겠습니다. 자, 뭐 주옥순 여사가 좀 늦게 왔는데 마이크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케이. 일찍 오셨네.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은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하셨죠?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11시 반에 그 박찬대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거기서 저 윤상현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가서 오늘 정말 제대로 한판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 국회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도 있고 가깝지만 여러분 이 올공이라든가 이 부정선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정말 최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지식인이고 시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안 하고 싶지만 국민들이 지금 윤상현 때문에 완전히 울분에 차 있고 올공에서 국민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왔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대로 두드리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자기가 30일 날 우리를 직접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니 지금 있을 때 제대로 이것을 조사하고 선관위를 제대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지금 그 얘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시고 그래도 우리 매일같이 이렇게 부정선거 토론회장에 오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것은 모두가 우리 개인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더 참석하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세 우리 교수님들께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교수님들 간단하게 한 말씀.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조금 피곤하네요. 오늘 사실 저도 주 대표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근데 윤상현이 욕을 하려고 그러다가 윤상현이가 나보다 4살 어려요. 그래서 욕해도 실컷 되는데 앞에서 우리 장지환 박사님이 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제일 걸림돌이 이제 올공과학검증단을 채택하도록 해야 되고, 맹주성 교수님 그 주의 주신 그 프로그램 검증,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정말 할수록 그 채택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신도철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담당 법관은 과거의 선관위원장을 겸직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본 원칙으로, 오늘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법관들서부터 우리가 견제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애쓰죠. 한 말씀씩 맹주성 교수님 인사말 한 말씀씩 하고 끝나시죠 예. 여러분들 가슴에 가지고 있는 울분과 의협심, 이거는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해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단체는. 처음에는 저도 4.15 총선 그 초창기부터 뛰어들어가면서 대법관은 존중을 해야 되고 존경받을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 카르텔이 국회, 또 언론, 검찰, 경찰, 선관위, 이게 한 통속인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거 넘사벽이구나, 도저히 뛰어넘어갈 수 없는 벽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고요. 맞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외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우리 일반 시민단체 입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외쳤기 때문에 특검까지 왔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한테 계속 아우성치가 압박을 쳐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교수님들은 뭐 하냐고 이럴 때 그냥 전부 일어나서 해야 되지. 아우 정말 화가 나. 네, 맞습니다. 양반같이 흐리멍덩하면 아무것도 못해. 만약 세게 나가야지. 맹주성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곳저곳에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국회의원도 있고 법관도 있고 선관위 위원들이야 물론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나쁜 짓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쟁 의지가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길을 살리면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아주 번듯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해봅시다. 자, 대한민국 만세 하면은 만세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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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가짜 명단이 있습니다. 기념 촬영하실 분들 하시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후 6시에 이곳에서 부티연에 부정선거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일어나셔서 애국가 4절 오늘도 해야죠.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괴로나 즐거우나 나라 살아가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성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싸운다. 이길 때까지 싸운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봉사하실 분들은 의자를 색깔로 맞춰주시고요. 여기 간단하게 봉사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와셔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올공 핸드볼 경기장 2-3 앞에서 진행된 2-3 경기장 2-3 게이트 앞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오늘의 부정선거 시국토론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이 시국토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정선거 시국토론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 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또 이곳 2-3 게이트 앞에서 부정선거 시국토론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가음은 자유함성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울러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멸공.